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세계 각국의 군비 증강 다툼이 한국 방산을 날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작년에만 124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성사시키며 전통적인 무기 생산국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KF-21을 비롯해 레드백 장갑차, 현국 미사일, K9 등 한국이 생산하는 31종의 무기들이 글로벌 탑에 속합니다. 특히나 한국산 무기들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한 동시에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가 제일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최고 품질인 K9 가격은 대당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인 반면 성능이 비슷한 독일산 자주포 펜저 하우비츠 2000 가격은 180억 원에서 200억 원에 달해 가격적인 메리트가 큽니다. 그런데 심지어 생산 능력도 엄청나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는데 한국 방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3월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5대를 보내며 기존 납기일을 석 달이나 앞당기는 등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이 놀라운 한국의 방산 능력으로 최근에도 상당한 수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듯 한국 방산은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얼마 전엔 사우디와 터키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 대세는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 외신에서 분석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10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무기 시장을 휘어잡을 비장의 무기까지 공개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방산의 협력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사우디 육군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6륜구동 타이곤 장갑차 수십 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타이곤 장갑의 일부 물량이 현지에 전해져 사우디 육군에서 운용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가 하나와 타이곤 장갑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건 작년 3월로 천무 다연장 로켓에 이어 타이곤까지 비밀리에 일을 진행했는데 최근 엔진 납품업체의 공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사우디가 도입한 타이곤 장갑차는 하나 디펜스가 과거 두산 DST 시절 개발한 블랙복스 장갑차를 개량해 개발한 3세대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타이곤은 최신형 장비로 설계해 완성됐는데 2018년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되며 그때 처음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사우디에 수출된 타이곤은 400마력 수준의 동력 장치를 525마력의 고성능 동력 장치로 교체해 최고 110km/h 이상의 기동성을 확보했으며 심한 경사지뿐 아니라 사막, 정글, 늪지대까지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바퀴가 6개, 축이 6개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로서 바퀴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구동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중량은 총 22톤으로 최대 11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100km/h, 주행거리는 800km로 원격 무장 시스템, 90mm 기관포 등 다양한 무장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중 시속 8km를 이동할 수 있는 해군 함정 워터제트를 탑재했고 외부 전체에 방탄 패널을 장착한 건 물론 하부 지뢰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합 장갑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양컴텍의 특수장갑재를 갖추고 있어 하부에 8kg의 폭발물이 터져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뛰어난 방호력을 자랑합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초로 차륜형 장갑차 부대를 여단 단위로 구성할 정도로 장갑차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는 빠른 시간 안에 보유 전력을 분쟁지대에 투입하도록 궤도 장갑차 부대보다는 고속으로 전개가 가능한 차륜식 장갑차가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방어력의 공격력까지 더해진 타이곤을 사우디가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때마침 앞서 사우디에 천무가 수출되면서 사격지휘 장갑차가 필요하게 됐는데 타이곤 장갑차가 가장 최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SNS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사우디의 천무 로켓의 실전 배치가 확인되는 등 이번에 타이곤까지 수출되면서 다른 무기체계도 사우디의 급속도로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즉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그만큼 높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 방산업계 주요 고객이 또 하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타이곤에 탑재된 엔진은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국내 방산업체 해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캐터필라 C9.3 엔진을 공급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해인이 공급하는 캐터필라 C9.3 엔진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525마력급 출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엔진은 앞서 타이곤 개발 단계부터 채택됐으며 산기슭 같은 심한 경사지뿐 아니라 사막, 정글, 늪지대까지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번 타이곤 수주는 한국산 엔진 기술을 글로벌 방산 분야에서 검증받을 절호의 기회라 여러모로 의미가 남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경장갑차용 엔진뿐 아니라 1500마력 전차 엔진도 개발해내면서 독일이 독점하던 글로벌 전차 엔진 시장을 새롭게 뚫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DV27K 디젤 엔진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10년을 공들여 우여곡절 끝에 국산화에 성공한 전차 엔진입니다. 길이 1.86m, 너비 1.06m, 높이 1.13m에 불과한 쇳덩어리가 60톤이나 되는 전차를 최고 시속 7km로 달리게 한다는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전차 엔진은 자동차나 중장비 엔진과 완전 다른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개발해내려면 크기를 최소화해야 하고 야산이나 험지에서도 고출력을 유지하면서 전술 기동성을 위한 고속 조건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춰야 하는 하이엔드 특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전차 엔진은 최근 해외 첫 단독 수출에 성공하면서 K2, K9, FA50을 주축으로 글로벌 100조 원 수주를 달성한 한국방산의 새로운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작년 12월 폴란드 수출용 K2에 1,800억 원 규모의 엔진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 방산업체 베메제에 3,131억 원 규모로 전차 엔진 단독 수출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엔진 국산화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지만 한국방산은 실패와 시행착오, 개선 작업이 수도 없이 반복한 끝에 결국 1500마력 전차 엔진을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해내며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독일은 100년이라는 전차 제작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지만 끝끝내 놀랄만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최근 K2 흑표 전차 기술이 이전된 한국산 파워팩을 적용한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가 처음으로 생산돼 공개되면서 추가 주문 또한 기대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알타이 전차에는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됐는데 재작년 3월 베메제는 알타이 전차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조합한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장치를 통합한 장치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데 한국은 첨단 무기의 심장까지 국산화한 겁니다. 튀르키예는 1, 2년간 추가 테스트를 거친 뒤 알타이 전차를 대량 양산할 계획으로 튀르키예가 만드는 전차가 수출로 이어지면 국산 엔진 시장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는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 사례를 통해 기갑 차량들의 파워팩을 어떻게 국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결국 K2PL의 핵심은 파워팩 기술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최근 디펜스24는 튀르키예가 독일제를 대신할 수 있는 파워팩을 찾았는데 결국 한국산 파워팩이었다며 이에 더해 튀르키예 정부는 자체 개발한 파워팩을 최종 탑재한다는 계획인데 최종적으로 3가지 버전의 알타이 전차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하지만 튀르키예의 파워팩 개발 프로그램은 개발 전체를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엔진과 변속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방산 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군용 차량을 생산하려면 자체 기술로 만든 엔진과 변속기의 존재는 필수이지만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튀르키예의 방향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폴란드 역시 엔진과 변속기 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이 간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파워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방산 기술을 요하는 만큼 결국엔 폴란드 역시 한국산 파워팩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차부터 엔진, 파워팩까지 방산 수출 전선을 넓히는 한국 방산업계의 질주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